오늘은 에도 시대의 특별한 예술 형식이었던 스리모노가 어떻게 현대 일본 그래픽 디자인의 중요한 원류를 형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리모노가 누린 자유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상업적 우키요에는 막부의 엄격한 검열과 출판사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인해 미적으로 표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종이와 제한된 색상, 정형화된 서체와 레이아웃에 의존했죠. 특히 1790년대의 간세이 개혁은 이러한 제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스리모노는 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판매 목적이 아닌 사적인 선물이었기에 이러한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비영리적인 제작 동기는 비용과 생산 효율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오직 미적 완성도만을 추구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비영리성이 바로 스리모노에게 상업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을 선물한 것이죠.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은 사치스러운 미학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리모노의 주요 후원자는 미친 듯한 시라는 의미의 위트 있는 31음절 단가, 즉 교카를 짓던 아마추어 시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상인이나 문화인이었죠. 이들은 제작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작품의 기술적 정교함과 세련미를 통해 자신들의 부와 교양을 과시했습니다. 스리모노는 이들 도시 부르주아 계층에게 일종의 지위 상징 역할을 했습니다. 비용을 도외시한 제작 환경은 최고급 재료의 사용과 가츠시카 호쿠사이와 같은 가장 뛰어난 장인의 고용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상업 인쇄물에서는 불가능했던 사치스러운 미학을 실현하게 했습니다. 스리모노는 단순한 그림의 시가 곁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정교한 인쇄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총체 예술 작품인 게잠트 쿤스트베르크로 간주됩니다. 19세기 초에는 이미지와 시가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된 구상으로 함께 제작되는 것이 특징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는 그림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 말장난과 문학적 암시를 통해 이미지와 복잡한 의미망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정사각형의 시키시반 형식이 선호되었는데, 이 포맷은 시와 그림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스리모노의 기술적 비르투오시티는 물질성의 극대화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종이입니다. 상업 인쇄물과 달리 스리모노는 두껍고 흡수성이 낮은 최고급 호쇼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종이는 섬세한 엠보싱과 값비싼 안료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다음은 안료입니다. 금, 은, 황동, 구리, 주석 등 값비싼 금속성 안료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화려하고 미묘한 시각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스리모노의 장식적인 고급스러움과 함께 촉각적인 질감을 부여했습니다. 스리모노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카라즈리, 즉 블라인드 엠보싱입니다. 이 기법은 잉크 없이 강한 압력만으로 종이에 물리적인 질감과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카라즈리는 서체나 배경 패턴에 적용되어 문자를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드러나는 이 질감은 스리모노를 평면적 인쇄물에서 조형적이고 경험적인 오브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시각, 촉각, 빛의 반사를 통합한 일종의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에도 시대에 선구적으로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촉각적 타이포그래피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가 기능에서 구조적 요소로 격상되었습니다. 상업적 우키요에에서 텍스트는 주로 그림을 설명하는 지시적 기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스리모노에서 텍스트는 그림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갖는 구조적 요소로 격상되었습니다. 텍스트는 화면의 균형을 맞추고 시각적 리듬을 생성하며 전체 구성의 핵심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텍스트는 시각적 수사로서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며 함축적 의미와 지적인 해독을 요구하는 복잡한 의미망을 형성했습니다. 텍스트의 혁신 두 번째는 문자의 도상화, 즉 아이코닉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스리모노 제작 시 전문 장인들은 시인이 쓴 캘리그래피의 분놀림, 속도감, 필압 등 미세한 특징까지 목판에 정밀하게 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감정과 생명력을 담은 표현주의적인 도상으로 기능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 화면 안에 유려한 초소, 중후한 해서, 장식적인 전서 등 다양한 서체를 의도적으로 혼재시켜 배치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질감과 리듬을 가진 시각적 요소들을 콜라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으며 텍스트를 풍부한 시각적 언어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텍스트의 혁신 세 번째는 놀이 문자, 즉 아소비모지와 미적 유희입니다. 스리모노에는 시의 내용이나 그림의 모티프에 맞춰 문자 자체의 형태를 꽃, 구름, 강물 등 다른 사물처럼 변형시키는 미타테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놀이 문자는 문자를 정보 전달의 역할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순수한 시각 패턴이자 지적 유희의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는 스리모노가 소수의 교양 있는 수신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가능했으며 즉각적인 가독성보다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는 즐거움과 미적 신미성을 우선시하는 디자인 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리모노는 레이아웃 실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선형 조판과 다이내미즘입니다. 스리모노는 상업 인쇄물의 정형적인 수직, 수평 조판을 거부하고 텍스트를 곡선, 나선형, 대각선 등 비선형적으로 배치하는 과감한 레이아웃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조판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경계를 허물고 화면 전체를 하나의 역동적인 공간으로 구축했습니다. 가츠시카 호쿠사이와 같은 예술가들은 텍스트의 흐름을 이용해 그림 속 인물이나 풍경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공간의 원근감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레이아웃 실험 두 번째는 여백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스리모노는 고가의 호쇼지 종이의 질감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백을 크게 활용했습니다. 이 여백 즉 만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디자인의 적극적인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계산된 여백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시각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전체 구성에 세련미와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는 림파나 수묵화에서 보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 인식을 타이포그래피에 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이끈 것은 실험실의 거장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스리모노 제작에 참여했는데 특히 상업 한화의 대가인 가츠시카 호쿠사이는 스리모노를 자신의 주요 표현 형식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호쿠사이 외에도 그의 가장 활발한 제자들이었던 유류쿄 신사이, 토토야 호케이, 야시마 가쿠테이 등은 상업 인쇄물보다 스리모노, 책 사파, 고급 시화첩 제작에 특화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이 이 분야에 집중했다는 사실은 스리모노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기술적, 표현적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실험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스리모노는 현대 디자인으로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프로토- 그래픽 디자인의 위상을 갖습니다. 스리모노의 시각적 밀도, 물질적 풍부함, 정교한 장인 정신,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통합 방식은 일본의 디자인 감수성에 깊이 내재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서구의 아르데코 및 모던 양식이 유입되었을 때 일본 디자이너들은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스리모노의 미학적 전통과 결합하여 일본적 독자성을 갖춘 모더니즘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기우라 코에이는 스리모노의 혁신을 재코드화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스리모노에서 문자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도상화되었던 모습은 스기우라 코에이에게 문자의 생명론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스리모노의 비선형 조판은 스기우라 코에이의 동적 공간 구성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미학적 실험이 어떻게 현대에 재해석되어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리모노는 미적 자유가 낳은 혁신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리모노는 상업적 제약이 없는 미적 자유의 공간을 기반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과 급진적인 타이포그래피 실험을 달성했습니다. 텍스트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미적 형태이자 지적 구성 요소로 다루는 스리모노의 접근 방식은 현대 일본 디자인의 독자적인 방법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스리모노는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난 순수한 미적 탐구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을 낳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